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3월 29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비해서 좀 이제 이번 주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황당한 이재명의 황당 무죄가 있었는데, 근데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다른 이 법조인들이나 거의 다 이재명의 유죄가 이제 확정될 거라고 그렇게 2심에서도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유일하게 좀 우려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정황을 좀 파악을 하셨던 건 지금 예. 네 가지를 제가 파악했어요. 예. 며칠 전부터 네. 제가 계속 경고한 게 첫째는 이제 이런 정치 사건은 판사 성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법리도. 예. 그런데 정재호 판사가 옛날에 판결에 아주 동성혼까지도 네. 법이 보호되는 아주 근데 진보 좌파 판결 예. 이걸 이게 많은 분이 제가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정재호 판사가 사석에서 예. 자기한테 배당되기 전에 예. 1심 판결이 말이 안 된다. 이재명이가 무슨 이게 큰 죄가 있냐. 1년 농계. 타다했습니다. 법조계. 예. 이런 정재호 판사 이야기를 들었고, 예. 그다음에 수천의 이해설 주심. 예, 이해설. 그분은 별명이 개딸 판사였어요. 그래요? 개딸. 그리고 이제 대구의 최은정. 예. 여도 상당히 진보 성향, 법원에서 유명한. 예. 그다음에 정재호는 우리법 연구회잖아요. 그렇죠. 최은정 부장판사, 그러니까 재판장이었는데, 거기도 좀 성향이. 진보. 진보 쪽, 예. 그래서 이제 판사 성향을 제가 들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하게 민주당이 조용해요. 예. 1심 때는 100만의 서명부터 예. 그렇죠. 계속 막 압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예. 전부 무죄를 확신한 듯한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을 예. 취재했고 기사도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그냥 설명자료 보도자료를 안 낸다. 그렇죠. 이게 그게 좀 1심하고 똑같으면 간단하게 요약을 내면 되거든요. 예, 긍정적인 신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부정적인.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요약해서 반박 1심을 깨뜨린 논리가 너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명자료를 안 내는 거 이게 수상하다. 이렇게 기자들이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비가요. 예. 변호사들도 차 못 들어갈 정도로 며칠 전부터 이게 삼음해요. 아마 이게 재판부에서 경호 강화를 요청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게 서부지법 바꾸려고 하니까 악몽이 있잖아요. 예. 완전히 무죄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호가 대통령보다 삼음해요. 예. 이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뭔가 이게 이상규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예상외로 차분했다고 하면은 일단 그런 결론이 무죄가 나올 걸로 이렇게 정보를 또 입수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최기상입니다. 최기상. 최기상은 이제 이재명의 법률특보고 금천구의 재선 의원이죠. 예. 지금 탄핵 소추인들이 간사잖아. 간사죠. 그런데 정재호하고요. 최기상이가 또 같은 고향에. 그다음에 살레시오 동문회. 강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동문. 그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같이 다녔어요. 물론 이제 정재호는 다시 법대로 바꾸고. 예. 최기상은 이제 경영학과. 대학 동기에. 그다음에 25기 연수원 동기에. 그다음에 판사 동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법 연구회 동기입니다. 아주 절친이네. 이런 관계는 이게 거의 진짜 드물죠. 그러면 서로 고등학교, 대학, 연수원, 우리법. 따라서 이게 최기상, 정재호 라인에서 이게 이미 정보가 누설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보뿐이 아니고 그렇다면 최기상 쪽이 정재호에게 이런저런 식으로 법리를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권순일 판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권순일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막 자료도 주고 했을 수도 있네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피보다 진한 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피보다 진한 형제보다 더 진한 이런 데 법조계에도 그런 관계에 있어요. 카르텔. 저는 판결이 이재명 측에 사전에 누설된 의혹이 상당히 있다. 표정만 봐도. 그러게 그날 산불인데 60명이 왔어요. 국회의원 60명 갔죠. 그런데 잡담하면서 막 웃는 얼굴이 뭔가 이게 무죄를 확신한 듯. 자기들끼리는 이제 서로 막 이야기가 오갔겠네. 들어가는 게 이재명 표정대가 살짝 봤거든요. 아주 확신한 듯한 이런 데 분위기고요. 법정에 이제 기자들 제가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이제 둘이 이찬진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의 변호사 들어갈 건데 친구거든 이찬진 변호사가. 그래요? 근데 법정 스케치도 해보니 계속 이재명이가 상당히 밝은 아예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무죄를 확신한 듯한
이런 게 기자들 이야기도 예.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최기상한테 다 보고를 받았네 그때 벌써. 뭐 그럴 수가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에서 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는 뭐 파기환송 뭐 이야기도 했지만 그 서정훈 변호사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파기환송 하면 결국 50이나 마찬가지다. 50대나 마찬가지라서 지금 이 파기자판 제도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정훈 변호사와 또 그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파기자판 이야기가 이제 서정훈 변호사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제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어요. 예.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 직접 재판에서 유무죄 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파기자판이 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확률은 보통 5.5%라고 그때 나왔던데. 예. 예. 보통 그 일본은요. 예. 일본은 이게 54% 돼요. 그러니까 일대예요. 파기가 된 것 중에서 5.5%고 일본은 54%.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자판을 합니다. 아. 환송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버린단 예. 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간단한 것도 그냥 환송을 시켜서 예. 판결을 안 썼는데 이거는 잘못된 관행으로 예. 최근에 그 법 쪽에서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 특히 그 제국의 위안부 그 박유한 예, 교수라고 박유화. 있잖아요. 이분이 1심 유무죄가 이게 그 달라지가 1,000만 원인데 예. 이걸 이게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냥 선고해버리면 예. 5번 재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그 파기 자판이 396조에 있는데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논문이 많아요. 그런데요, 파기 자판을 많이 하는 게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이. 예. 우리 법에 보면 일단 증거조사가 거의 끝나가지고요. 순수하게 그 법적 판단만 남은 거. 예. 정의는 더 부를 필요 없는 이런 게 자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심을 그거잖아요. 법률심이잖아요. 그게. 예. 이 사건도 이게 정인이 다 불렀고 예. 항소심에도 이게 정인이 없었잖아요. 예. 파기환송해봤자 새로 이게 정인 부를 사람이 없죠. 없죠. 이미 다 증거 놓잖아. 1심을 2년 2개월 동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증거조사가 끝난 경우는 파기자판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법에. 예. 따라서 증거조사 끝났다는 거.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 하느냐. 신속한 재판 요할 때. 예. 그러면 이게 633이죠. 예. 파기환송하면 이게 3개월 내에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신속한 재판일 때 파기자판한다. 예. 두 번째 요건도 맞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 보면 예. 1심하고 2심이 다른 경우에 파기자판을 원칙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그렇죠. 대부분이 1심이 옳으냐 한승재, 예,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되지. 2심이 옳으냐 예. 사실관계 다 있잖아. 예. 이렇게 결과가 예. 1, 2심이 다른 경우는 파기자판을 원칙한다. 이런 데 있거든 논문에. 전부 다 맞아 들어가네. 해당되죠. 다 해당돼요. 증거조사 끝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속재판. 신속재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1, 2심 다르잖아. 1심 다르죠. 이거 파기자판 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파기 자판을 하면은 1심에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한 거나 2심 무죄 중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아니고, 대법원의 스스로 형량도 정하네요. 예. 유죄일 경우에는. 형량 정하는데 이제 예. 보통은 뭐 1심이 오르면 형량은 잘 안 건드리려 하겠죠. 그대로 주로 하는데. 정할 수는 있어요, 법은. 예. 그러니까 신속재판을 이게 필요한 게 저는 이재명이 정말 제대로 된 우리나라 혼란을 막으려고 하는 지도자라면은 이재명이 이거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어차피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거 빨리 해라. 이게 만약에 다시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기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기 대선에서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대법원에 먼저 결정해달라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상고장이죠. 상고장도 이재명이 일단 시간을 못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무죄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보기에요 아주 줄인 게요. 이재명이 하고 비교해 보자고.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 상고했으면 예. 유죄 넣어가지고 그때 이재명이 끄는 게요. 예. 일단 상고기 한 일주일 일주일 끌고 예. 그다음에 기록 넘기는데 원래 14일에 넘깁니다. 예. 2주. 예. 그럼 이게 3주죠. 3주가 그냥 그다음에 갈죠. 그 통지를 안 받아버려. 예. 해문부재. 해문부재 또 그럼 하네. 이게 1, 2주 끌어요. 예. 그러면 이게 5주, 예. 2주면 예. 그다음에 그 상고 이유서가 3주 20일 내에 냅니다. 3주 이내에 내는데 끝까지 있겠죠. 예. 그러면 8주. 그리고 2달. 그 그래서 2달. 옛날에 이재명이가 그게 딱 2달이네. 예, 사법 시스템상 김호준 방송 가가지고. 2달 이내 불가능하다. 그 딱 2달.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 보세요. 예. 수요일 선고했죠. 근데 일단 저기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저기 무죄니까는 상고가 앞으로 못 하죠. 예. 없습니다. 근데 예. 검찰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는 거죠. 다음 날 상고
법정을 냈죠. 예. 일주일 줄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유도 썼어요. 같이 그게 썼습니까? 20일 줄인 거예요. 20을 그냥 줄였네.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저는 놀란 게 고법에서 예규에 따라서 하루 만에 대법 보냈습니다. 뭐 길 건너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 제가 건너서 바로. 유명하게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된다. 예. 근데 저는 그럴 줄 몰라서 한 며칠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횡단보도 금요일 건너가고. 예. 대법원 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예.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바로 그 접수 통지를 검찰에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또 하루면 월요일날 접수 통지 기록이 갑니다. 예. 이유서는 이게 이미 냈고, 예. 뭐 약간 이게 보충서 낼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이게 다 준비돼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다음 주에 바로 저는 주심 대법관이 예. 진행돼서 다음 주부터 이게 본격 심리 들어간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또 그 문제도 있던데 이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예. 조희대 대법관이 바로 전원 합의체로 직권 해부를 하는 그런 그 제도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빨리 원래는 하려면은. 소부 가는데 예. 소부가 이제 하다가 만장일치가 안 되면 예. 전화배치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직권으로 중요 사건 할 수 있다고 예. 법에 돼 있고. 예. 그런데 뭐 소부로 가더라도 예. 지금 이제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요. 오경미, 그다음에 그 이흥구, 예. 그다음에 그 노태악 예. 요 세 명이 좌파예요. 예. 천대면은 재판권이 없어요. 예. 법원행정처장이잖아. 법원행정처장이니까. 그런데 노태악이는요. 옛날에 그 2019년에 예. 권순일이 로비할 때 예. 그때 7대 5였죠. 예. 그때 노태악이는 이재명한테 유죄를 줬습니다. 유죄를 준 인물이구나, 노태악. 예, 와, 노태악이가. 그 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예. 문재인 사람이야. 근데 그때 문재인가 이재명이 엄청 미워했잖아. 맞아요. 문재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오경미나 이영구 쪽에 가면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전화배치가 좀 늦어지죠. 근데 뭐 다른 데 가면요. 예. 다른 4명에게 그 소부에서도 그냥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장일치죠. 예. 안 되면 전화배치 가잖아. 예. 따라서 이게 뭐 소부를 잠깐 거치가나 바로 가는 게 큰 차이는 없겠다. 2달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좀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지금 시간을 약간 벌었다 뿐이지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선거법도 없어진 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은 더 신속하게 이재명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거기서 파기 자판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예. 그 위정 교사가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위정교사가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말. 월요일 날 월요일 4월 1일 날 준비 절차가 종결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종결이 되고. 예. 근데 그 이성한 승리할 때 이성한 예. 부장이요. 예. 뭐랬냐면 이게 그 녹취록 한 번 더 틀고 그다음에 옛날에 김지성 씨가 2019년에 정언한 거 녹취 있죠. 예. 요 녹취록 2개만 튼다. 정인이 없어요. 쌍방이.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4월 중에 잡히면 빠르면 5월, 늦어도 이게 6월 중에 선고가 되는데 예. 요것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주심 판사 있잖아요. 예. 박정훈. 주심은 여기도 또 이제 이상합니까? 박정훈은 이제 광주에 나왔어요. 예. 근데 운동고 출신이야. 서울대 국제학교를 예. 광주에서 고등 나오고. 그래서 이게 주심은 솔직히 빨개요. 예. 그런데요. 예. 이성한 부장이 천재형으로 법조계 유명합니다. 22기. 예. 이건 대등재판부가 아니에요. 이성한 재판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한 이분이 그 천재형이고요. 예. 서울법대 나오는데 아주 원칙 판사예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그 유재민 배석이 예. 이 사람도 그 진짜 천재야. 예. 서울대 박사의 미국 공인회계사에 예. 책도 많이 쓰고요. 따라서 그 판사 보면 부장이 제일 중요한데 예. 원칙 판사, 배석도 원칙. 그다음에 주심은 정치 판사. 예.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 이게 그 7대 3으로 봐요. 예. 주심의 역할이 30, 부장 50, 배석 20. 예. 따라서 이게 그 7대 3 정도로 70% 이상 예. 위정교사가 유죄로 바뀔 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판사 3명을 분석해서 예. 70%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70% 유죄로 바뀐다. 예. 요즘 그 서정욱 변호사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서문어. 서문어. 월드컵 할 때 문어가 이렇게 그 승부를 잘 맞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구속 취소도 다들 그렇게 가능성이 크게 높게 안 봤는데 그때 서정욱 법대로해서 90%까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적중이 됐고 또 이번에
또 모든 법조인들이 이것은 2심도 유죄다, 확실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것은 좀 그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하고 하니까는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예측을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파기자판. 예, 처음으로 이 파기자판을 제기를 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게 지금 신속하게 검찰이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상고를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무죄 판결 하루 만에 해서 6일을 앞당겼고 이게 이재명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파기자판 이야기를 합니다. 파기 한송을 대부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서 1, 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이 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자판을 통해서 이재명의 단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기자판하면 이게 무죄받은 게 있어요. 네. 제가 맡은 사건.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정두원. 제가 정두원 의원 돌아가신 극단이 있어. 그분이 제가 이혼 재판부터 다 했거든요. 형사건도 제가 했어요. 이분이 그 1심, 2심 구속돼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 환송 안 하고요. 파기한 다음에 무죄다. 자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도 받아서 저도 이게 술 한잔 제대로 얻어먹거든요. 파기자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까? 유무죄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택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정두원 의원 제가 직접 관여한 사건이고 거기 그 파기 자판에서 무죄한 그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판결문을 많이 써주더라고. 한 10장 써주세요. 물론 이제 그때 주심 대법관이 정두원 의원하고 하숙 생활 같이 해서 대학 다닐 때 그럴 거기 파기 자판해 주잖아. 근데 자판할 수 있었거든. 증거 다 조사가. 그때 이상덕 의원하고 그 법리 문제 있거든요. 가능했습니다. 파기 자판은 그러면 이제 변호인도 요청을 할 수 있고 검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대법원이 그냥 판단하는 거죠. 대법원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저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뭐 거리는 할 수 있겠지 신청을. 그건 뭐 그냥 거기 그냥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고. 법에는 아무 없고. 무조건 대법관만. 대법관이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문호라는 별명이 붙어서 지금 이정교사가 이게 지금 7대3으로 유죄 확률 70%. 자, 새로운 또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딱딱 좀 들어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대로 정말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볼게요. 이렇게 지금 2심이 무죄가 나왔는데도 이재명은 굉장히 다급한데 결국은 이 그 마은혁을 임명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뭐 오늘 연쇄 탄핵을 하겠다, 초선들 이야기도 하고 뭐 통째로 탄핵을 하겠다, 뭐 이야기도 하는데 우원식이 한 것 중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한 세 가지인데 어쨌든 가장 우원식 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마은혁에 대해서 임시 재판관으로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임시재판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우리 제가 헌법재판소 조문을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워낙 fund하니까 저 YTN에서 헌법재판소법 65조예요. 거기 가처분이거든. 권한쟁의 심판할 때 가처분이잖아요. 뭐로 돼 있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이 있어야 돼. 처분이 있어야 돼. 처분이 먼저 있어야 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예를 들어 권한을 침해하는 처분이 있잖아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거예요. 소극적이죠. 그런데 이거 처분이 없고 부작이잖아. 부작이죠. 임명 안 한 건 부작이잖아. 그렇지, 안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걸 임시로 네 판사해가지고 네 윤 대통령 재판에 들어와라. 이게 가처분이 임시잖아. 그렇죠. 나중에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러면 이게 큰일 나죠. 재판이 무효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은혁을 임시로 해서 가처분을 이제 해서 임시로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이 됐는데 이게 인용적에 서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본안에서 이게 가처분이 취소돼 버리면은 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판사도 아닌 놈을 재판관으로 판결이 임시로 들어가다. 이게 또 최상목하고 권한쟁의 심판할 때 그때 각하가 몇 개 있었죠. 그렇죠. 그게 요구입니다. 요 임시지휘를 해달라. 맞아요. 요 본안이 각하됐던 거예요. 각하된 거를 다시 또 집어넣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예. 해달라. 이런 게 가처분이 안 된다. 예. 소극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예. 이것만 법에 딱 돼 있잖아. 아. 법도 안 보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게 그 승계 집행문을 달래. 예. 집행부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목에 대해서 그때 뭐 했던 거 권한쟁의 심판 이거를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한독수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응. 그런데 그 승계 집행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가 네. 판결 받았어요. 예, 예. 안 갚으면 이게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채무자가 바뀌었다거나 또 이게 채권자가 양도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 그 승계 집행 받아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집행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집행이라는 건 이게 돈을 달라. 그렇죠. 이행의 소예요. 그런데 권한쟁의는 전부 확인의 소입니다. 권한이 침해된 걸 확인한다. 이런 건 이게 집행문도 없고 또 이게 한덕수가 최상목이 승계인이 아니잖아요. 법에 따라 보고는 거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승계 집행문 달라. 예. 황당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번에도 3명이 별개 의견이 있었죠. 예. 최상목이 할 때 국회 권한이 아니니까 의결해라 했잖아. 그렇죠. 개별 의견이 별개 의견이 있었죠. 3명 있었잖아요. 예, 예,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국회 의결 안 하고 안 하고 한 또 거는 하는 이게 거죠. 지금도 조한창, 예. 그다음에 정영식, 예. 김복형, 김복형. 3명이 별개 의견을 개무시한 거잖아. 그렇게 되네. 3명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네. 그럼 3명이 막 미친 날뛸 거예요. 올해 3명이 똘똘 뭉치게 또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이게 자해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자해극이네. 3명이 막 예. 분노하지. 야, 예. 우리 3명 의견은 개무시해? 예. 그때 우리가 별개 의견 국회 의견 거쳐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안 거치고 예, 왔잖아. 예, 예.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종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황당한 무죄 논란, 그런데 거기서 파기자판이라는 새로운 그 방법을 제시를 한 소종욱 변호사로부터 앞으로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봤고, 2부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